안녕하세요. 저 공단기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김수환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우리 7월 10일 날 시행되었던 국가직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어휘 문제와 문법, 생활영어, 독해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뭐 항상 그렇듯이 자, 어휘는 4문항, 그리고 문법은 3문항, 생활영어 2문항, 그래서 총 9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독해가 11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어렵다라고 할 만한 그런 어휘는 별로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어휘 문항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문법 같은 경우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5번과 7번 문제, 자, 가형 기준으로 해서 자, 5번이라든가 5번, 그 다음 7번 문제,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쉽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출제되는 그런 유형은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활영어도 원래 수거 같은 게 있거나 뭐 구어체가 있어야 좀 변별력이 확보가 되는데 그냥 이거는 해석만 되면 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변별력이 없었다, 크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독해도 전반적으로 다 뭐 11문항이긴 하지만 뭐 길이는 약간 뭐 길게 출제가 되고 하게 해서 겉으로 봤을 땐 뭔가 압박을 줄 만은 하지만 실제 뜯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았던 사실 뭐 20번 문항인 빈칸 추론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어렵다라고 할 만한 문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가직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들 제가 해설 하나씩 해드릴 텐데요. 영어 가책형 기준으로 해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1번 문제, 자, candid라는 것은 솔직한이란 말이죠. 선지에서 보시면 솔직한에 해당되는 의미는 자, 1번 정답 frank가 되어 있고, 사실 뭐 frank라는 어휘도 뭐 고등 기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번에 conspicuous라는 것은 뭐 이렇게 두드러지는 거죠. 눈에 딱 띄는. 선지에도 지금 뭐 어렵다고 할 만한 단어가 그닥 없습니다. 뭐 2번만 약간 생소할 수 있겠지만 vapor라는 그 수증기라는 단어를 안다면 그러면 역시 수증기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시피 해서 2번도 어렵다고 볼 수 없죠. 정답은 자, 눈에 띈다는 것은 4번의 noticeable, notice가 알아채다죠. 그래서 알아챌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뭐 뚜렷한 눈에 확 띄는 그런 의미.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inside out, 양말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양말의 그 양말 속에 안에 있는 걸 out,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안에 있는 게 훅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환하게, 그러니까 훤하게, 환하는 것은 빛이니까 훤하게 안다라고 할 때 know something, know something, 뭔가를 안다, inside out, 완전 뒤집어서까지도 다 안다라고 해서 이게 훤하게죠. 그래서 철저하게 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근데 이 3번 같은 경우가 뭐 이제 inside out이 약간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사실 뭐 이건 읽어보면 또 이제 가장 아름다운 건 사실 읽지 않고 푸는 것이 가장 좋죠. 뭐 1번 문제, 2번 문제, 방금 1번 문제가 candid였죠? candid, 2번에 뭐 conspicuous, 이거에 해당되는 문장이 있는 것 자체는 사실 학습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생활영어 문법 어휘는 8분 내에 푸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candid 바로 정답 가고요. conspicuous 바로 정답 가셨어야 하고요. 3번에 inside out, 이게 뭐 그나마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건 문장을 읽어보시면 뭔가 정확하게 뭐 훤히 이런 뉘앙스가 충분히 추론이 되기 때문에 사실 3번 하는 거 역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pay tribute to, 자, 그 tribute라는 것도 경의를 표한다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존경을 표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어휘가 막 백투백으로 계속 나왔는데요.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로 보통 저는 계속 말하지만 생활영어 문법 어휘를 생문어라고 하잖아요. 문법과 어휘에서 좀 변별력을 확보를 해줬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문법은 어려운 게 있어요. 꽤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나 잘 헤쳐나가느냐, 그게 이제 이번 국가직 문제에 있어서의 관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1번 아주 많이 나왔던 패턴입니다. The traffic of big city, 자, big city의 traffic이 is busier, 더 분주하다 than those of small city. 이게 those면은 뭐랑 묻는 거예요? 그렇죠? 대시랑 묻는 거죠. those는 복수를 받는 것이고 복수명사, 얘는 단수명사를 받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구문의 특징을 보세요. 얘랑 똑같이 생긴 게 여기 있잖아요. 저는 이걸 수업 시간에 시력검사 문제라고 합니다. 시력검사 문제. 트래픽을 셀 수 있냐 없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트래픽은
traffic에 s가 붙어있냐 없느냐만 봐주면 됩니다. traffic에 s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요. 시력검사 문제라고. 단수죠. 그러니까 뭐 쓴다고? 대수로 바꿔줘야죠. 대수로. 자, 그 다음에 1번에 출제하던 대명사였습니다. 대명사의 수. 2번 I think of you. 난 너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when. 여기서 이제 부사절이죠. 아니, 명사절이라면 주목보 자리에 쓰이겠지. 근데 뭐 이미 전치사의 목적은 여기 있고요. 이제 부사절이 나오는 건데 이런 말 들어봤나요? 부사절에서는 미래,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여기 미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시제가 뭘 대신, 아니 현재 시제가 뭘 대신한다고? 그렇죠?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I am lying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말했을 때 이론을 말했잖아. 개념을 말했잖아.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적용 못했다. 그럼 문장을 많이 안 본 거지. 구문이 약한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Raisins were once an expensive 다시 expensive food and only the wealth ate them. 이거는 사실 구문적인 것만 보면은 못 풉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엔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해석을 딱 해봐야 돼. 보면 구문적인 것만 보면 왜 안 보이냐면 봐봐요. 레이슨이 뭔지 모르지만 얘는 뭐 한때는 뭐였다? 비싼 거였다. 뭐 그러면 이제 레이슨이 뭐 음식인가 보지. 그다음 주어가 있고요. ate them 먹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구문적인 건 완벽해. 근데 이상하다 하면서 4번을 읽어봤어야 하는 것이고 4번도 뭔가 괜찮아 보이는데 그럼 3번 여기서 다시 읽었어야겠죠? 그래서 3번까지 왔다고 칩시다. 그럼 딱 읽어보면 부가 뭔가를 먹는다는 건 이상하죠. 아니 부가 어떻게 먹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되겠지. 이거 기억나세요?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가 된다. 됐죠? 이거는 복수명사가 된다. 글씨만 만들어. 다시. 자,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라고? 복수명사가 된다. 이거 할 때 여러분이 보통 배우는 그 예문이 뭐냐면 부유한 사람들. 이거잖아. the rich. 똑같잖아. the wealthy. 형용사. 반대말은 뭔데요? 가난한 사람들. the poor.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y 하나 더 붙이는 거. 이게 쉽게 안 보이겠지. 그치? 그다음 정말 지엽적이요. 4번. the intensity of color. 자, 그 주어가 나왔고요. 색깔의 intensity는 연관되어 있다. 자, 이게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자,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 지금 명사절이 온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 의문사가 보이죠? 이게 의문사. 정확히 하면 의문부사인데 의문부사는 명사절을 이끌 수 있나요? 그렇죠.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절이 지금 쭉 온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명사절을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 요 안에서 주어는 the color 이게 주어고요. contain이 동사고요. 그럼 그 색깔이 포함한다. 뭐를이 어디냐면 목적어가 여기 있죠. gray. 됐죠? 그래서 원래 의문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거든. 뭐 주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3번. 자, 뭐 일반적인 패턴의 문제가 아니죠. 원래 일반적인 패턴의 문제라는 건 뭐예요? 분사 문제. ing에 밑줄가 있어. 이거 분사다 하면 우리가 패턴돼 있는 거 딱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형용사 밑줄가 있어. 그러면 패턴화된 건 뭐예요? 부사. 이게 패턴화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보고 거기서 이제 해석을 해봤어야 딱 보이기 때문에 쉽게 보이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 자, 이런 영장 문제. 영장 문제 뭐 어려워합니까? 영장 문제도 똑같습니다. 문제 풀 때 뭐 어떤 분들은 뭐 위에 있는 뭐 한글 읽고 그다음에 밑에 뭐 이제 해석 한글 읽고 밑에는 영문 비교해가면서 풀라고 하는데 뭔 소리야 그게? 이거는 본질적으로 5번이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그러니까 영어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10중 8구예요. 근데 영어만 읽어서 뚝뚝뚝 읽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소수의 경우만 번역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때 와서 한글과 영어를 비교하시면 돼요. 하지만 대다수는 그냥 영어만 읽어도 풀립니다. 볼게요. Several problems have raised. 벌써 이상하잖아. 몇 가지 문제가 have raised. 이거 능동태잖아요. 그럼 능동태는 목적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뭘 제기했는지, 뭘 올렸는지.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several problems have been raised. 이게 수동태로 바꿔줘야고요. 여기다 bene을 써줘야지. 그 다음 the committee commanded. 이게 뭐냐면 그 주제 명료충이에요. 제가 공단계에서 강의한 지 얼마 안 됐군요. 주제 명료충 아무도 모르겠네. 주장 제안 명령 요구 충고요. 자, 주장 제안 명령 요구 충고요. 커맨드가 명령이죠. 그죠?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것은 야, 주어야 동사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command든 뭐 order든 마찬가지고요. order, 명령하다. 그래서 이런 그 명령하다라는 그 동사가 나온 다음에 뒤에 대절이 나오면 주어 동사 할 때 여기에 뭐가 생략돼요? 자, should가 원래 들어가요. 의미가 그렇잖아.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명령하다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의사소통 목적상 should가 원래 들어가야 돼. 근데 얘는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거의 뭐 생략하고 출제를 합니다. 그래야 뭔가 어색해 보이거든. 왜? 주어 단수죠. 원래 단수동사 S 붙여야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일치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 S 안 붙었네 하면서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얘는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should는 생략되어도 그 힘은 영원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They had to fight against the winds. 그들은 뭐 이제 바람과 싸워야 했다. 시제를 보시면 had to 뭐뭐 해야 했다. 과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래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들은 바람과 싸워야 했다. 그럼 어떤 바람인데요? 불고 있던 바람이겠지? 그럼 그 시점에 불고 있던 바람. were blowing? 이게 뭐 과거 계열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were blowing을 쓰든 blue를 쓰든 어감상 were blowing이 좀 더 좋아 보이니까 제가 were blowing을 쓰긴 했는데 시점의 시제의 일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The seas, 씨앗은 거친 날씨 속에서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씨앗이 살아남는다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다. survive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씨앗이 이것을 살아남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건 태 문제가 되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죠. Human beings 마찬가지 한글 안 읽을 거예요. Human beings 인간은 quickly adapt themselves. 자, 주어랑 목적어가 같아요. 같은 대상일 때 뭘 쓴다고? 제기대명사. 됐어요? 주어가 지금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뭐 himself 이런 게 아니라 themselves. 괜찮은데요? 그 다음 she had no choice but to. 자, 이거는 이 조동사 묻는 거죠. 됐어요? had no choice but to라는 그 표현을 묻는 겁니다. 표현, 조동사가 아니라. 자, 그래서 뭐뭐 할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건데 뭐 여기 보시면 동사 원형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 because of라는 것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오케이, 다 확인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딱딱 확인하시면서 갈 수 있으면 굉장히 훈련이 잘 된 거죠. 그 다음 the company prohibited. 그 회사는 뭐 막았다? 그가 이제 뭐 하는 걸 막아요? 승진시키는 걸 막았다. 잠깐만, promote는 승진시키다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쓰면 지금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동명사잖아요. 동명사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동명사도 태가 있기 때문에, 자 위에 거로 써도 동명사, 밑에 거도 동명사예요. 하지만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동명사의 능동태예요. 이해합니까? 근데 이거는 BPP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명사의 수동태예요. 이해하시죠? 됐어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야. 능동태일 때, 타동사는 능동태일 때 목적어가 있죠. 그러면 동명사도 ing가 붙어도 마찬가지로 능동태면 뭐가 있다고?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일반 동사일 때 BPP는 일반적인 동사는 목적어가 없죠. 그럼 ing가 붙은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일로 와서 promoting, 이건 승진시키는 거예요. 승진시키고. 그럼 누구를 승진시키는데 목적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됐죠?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이라는 거지. 그래서 from being promoted, 이게 들어가야 돼. being promoted.
그래서 이건 동명사의 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동사의 태를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동명사의 태에 대한 연습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쉽게 보이지는 않았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에 관한 것이고요. 뭐 가짜 주어, 진짜 주어, 너무 흔한 패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해서 여러분이 이제 뭐 문법과 어휘 파트였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을 얼마나 잘 헤쳐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발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요지. 자, 이 요지 문제는 어쨌든 필자의 핵심 아이디어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잡히면 거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listening, 듣는 건데 누군가의 생각을 듣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각을 듣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인데 알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그럼 뭘 아느냐? whether, 뒤에 이제 완전한 문장 나와야겠죠? 자, 당신이 관계대명사의 생략. 당신이 믿고 있는 스토리, 이 세상에 대해서 믿고 있는 스토리가 부연설명 넘어갈게요. remains intact. 당신이 이 세상에 대해서 믿고 있는 스토리가 손상받지 않은 상태로 있느냐 아니냐,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조금 아리까리하죠. 그 다음 we all need to examine.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air them out 할 필요가 있고요. 모를 거 아니야. 넘어갔어야 하고요. 그 다음 let them breathe. 그 믿음을 숨쉬도록 할 필요가 있대요. 그 다음에 hearing what other people have to say. 최대한 여러분 수준에서 읽을게요. 해석을. 자, hearing what other people have to say. 듣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말해야 하는 것을 듣는 것.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 그걸 듣고 있는 거죠. 특히나 잠깐만요. 부연설명 넘어갈게요. 자, 다른 사람들이 말해야 하는 걸 듣는 것은, 자, be like는 비유할 때 쓰죠. 뭐뭐와 같다. It's like opening a window in our minds. 우리의 마인드 속에, 그리고 우리의 heart 속에 창문을 여는 것과 같다. 끝났네, 끝났어. 남의 말을 듣는 것은 뭐라고요? 창문을 여는 것과 같다. 남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듣지 말라는 거야? 그치, 들으라는 거지. 이거는 listening에 관한 거리고요. listening, hearing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필자의 입장은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필자의 메시지만 잡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예시 있어서 하나만 더 볼게요. Speaking up is important.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죠. 여기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자, yet 이 문장의 흉한펜 칩니다. 자, yet 그 문장의 흉한펜 치세요. 자, 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to speak up without listening. 잘 들어요. 하지만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is like banging pots and pans together.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죠. 비유법이 나오는데, 자, 잠깐 볼게요.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banging 하는 것과 같다. pots and pans를 뭐 하는 것 같다? bang 하는 것 같다. 이 느낌 뭡니까? 좋다라는 거야, 안 좋다라는 거야? 안 좋다는 거지. 어떻게 알았어? 방금 앞에 보고 하는 거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듣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뭐 팟이니 뭐 펜이니 이런 거를 갖다 정확히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역하면은 펜과 후라이팬, 그다음 뭐 이렇게 주전자 같은 거 있잖아요. 펜과 주전자를 함께 뭐하다예요? 뱅, 쿵쿵쿵쿵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다음 even if it gets you attention, it's not going to get you respect. 끝낼게요, 이제는. 자, 설령 당신에게 관심, 막 이렇게 꽹가리 치고 난리쳐, 그렇죠? 꽹가리 치고 난리치면 이것은 관심을 줄 수는 있겠지만 it's not going to get you respect. 당신에게 플러스 존경심은 줄 수 없다. 뭐 더 있습니까? 끝내면 되겠죠? 됐죠? 선지 볼게요. 이 글은 남의 말을 그냥 자기만 혼자 하지 말고 남의 말도 경청을 하라라는 거죠. 됐어요? 자, 선지 볼게요. 경청, 사실 listening 쪽만 찾으면 돼요. listening. 키워드를 잡은 사람들은 선지에서 listen 뭐 이런 거 봤을 거예요. 해석 안 할게요. 이런 거 봐야죠. 해석 안 할게요. listen. hear는 있네요. 볼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딱 키워드 잡은 상태에서 선택지도 그냥 읽어야 할 것만 읽으면 되잖아. We need to listen. 우리는 듣고 말할 필요가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잘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다음 we hear only. 자, 우리는 듣는다. 우리가 선택한 것만 듣고, 그다음 attempt to ignore.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의견들은 이제 무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선택적 청취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자, 2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난이도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자, 항상 소재 방금처럼 제가 한 것처럼 키워드 딱 잡고요. 그죠? 방금 이제 listening에 관한 것이다면 listening 딱 잡고, 그러면 이 listening에 대해서 필자가 뭐 얘기하는지 그걸 딱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디까지 읽느냐는 항상 말하지만 느낌표 올 때까지. 어떤 사람은 3분의 1, 3분의 2 정도만 읽으면 느낌표가 오고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읽어야 느낌표가 오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읽어서 느낌표 안 하고 2번 읽어서 느낌표 오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3번 읽어야 느낌표 와요. 이게 뭐예요? 다 실력이죠. 개인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어휘력, 구문에 대한 이해력, 자, 혹은 뭐 어떤 배경 지식, 이런 역량에 따라서 그 느낌표가 오는 구간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볼게요. The future may be uncertain. 자, 미래는 불확실할 수도 있지만 but something are undeniable. 자, 하지만 어떤 일부의 것들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뭔가가 불확실하지만은 또 일부의 것들은 뭐다? certain, 확실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땡땡 하면서 소개하죠. 첫 번째, 기후변화 확실하다. 그 다음 shifting demographics. 자, 이거 아세요? 모른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geopolitics. 뭐 어근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뭐 지리, 정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확실한 변화라는 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only guarantee. 자, 유일하게 보장되는 것은 대절이다. There will be changes.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 변화. Both wonderful and terrible. 그러니까 wonderful 하면서 terrible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변화도 있고 나쁜 변화도 있을 것이다. 이 변화가 뭐라고요? 자, 얘네들 됐습니까? 지금까지 아이디어는 야, 미래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확실하다. 그 다음 it's worth considering how artists will respond to these changes as well as what purpose art serves and now and in the future. worth ing면 뭐뭐할 가치가 있다죠. 자, 고려할 가치가 있다. 잘 들어요 이제. 고려할 가치가 있다. How artists. 자, 어떻게 예술가들이 이러한 변화들에 반응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As well as 뿐만 아니라 what purpose art serves. 자, 어떤 목적을, 지금 이게 명사절인데 여기서 이게 목적어입니다. 명사절에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제가 해석할 때 어떤 목적을 이라고 한 거야. 어떤 목적을 예술이 담당하느냐 뿐만 아니라, 됐어요? 예술가들이 어떻게 이 변화에 반응할까를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Now and in the future. 됐습니까? 갑자기 예술가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변화라는 것이 분명히 일어나고요. 그 변화라는 것은 뭐 기후변화에서 뭐 이러한 변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화들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술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이거에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 이 문장 한번 형광펜 쳐볼래요? 이 문장. 그 다음 The report suggests. 자, 보고서가 보여주더라. 자, 보고서가 뭘 보여주냐면요, 2040년까지 자, 그 영향인데, 자, 뭐의 영향이에요? 자,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의 영향.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2040년쯤이면은 will be inescapable. 자, 뭐 할 거라고요? escape가 이게 뭐야? 탈출하잖아. 도망가다. 그러니까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은 도망칠 수가 없다는 거야. 불가피하다는 거지. 확실하다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 making it. 그래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중심에서. 다시. 뭐의 중심이야? 잘 봐요. At the center of art. 예술의 중심.
라이프의 중심에서 아주 빅 이슈가 될 것이다. 이제 지금쯤이면은 확실히 느낌표가 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나중에 어떤 그 변화가 있을 것이며 그 변화인 것은 기후 변화라든가 어떤 인구에서의 변화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변화에 있어서 예술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메인 메시지가 되는 그런 글이 되겠죠. 오케이? 자면 선지 좀 볼까요? 선지. 이거는 글은 좀 어려운 편일 수도 있는데 선지의 구성을 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글의 키워드는 뭐예요? 변화와 예술가예요. 변화와 예술이에요. 선지의 예술이 몇 개나 있나요? 1번 있죠? 2번 없죠? 3번 없죠? 4번 없죠? 끝났네. 그렇죠? 예술이 what like 이게 how라는 느낌으로 해석해 줘야거든. 예술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In the future 미래. 됐어요? 그래서 선지의 art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참 변별력이 뚝 여기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 특히 뭐 2번 하신 분들은 지역적 선지 아니 글로벌 워밍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3번과 4번 역시도 다 지역적인 선지고요. 글의 메인에서 다 벗어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똑바로 읽을 필요 없고요. 선지에서 봐서 거꾸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관계로 조금 저랑 그 교환을 보면서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선 선지 1번 2008년도에 미국의 대법원이 자, 밑줄 그으세요. overturned. 자, 이게 뒤집었다란 말입니다. 자, 미국 대법원이 뒤집었다. 워싱턴 DC law를 뒤집었다. 어떤 법이에요? 자, 권총을 금지하는 법안을 뒤집었다. 이런 말인데 제가 뭐 지금 1번 선지를 아주 정확하게 또박또박 해석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냥 키워드만 찾아가야 하거든. 고유명사, 숫자 이런 게 있으면 정말 개이득이죠. 2008년도가 있네요. 2008년도 어디 있어요? 너무 찾기 쉽다. 그렇죠? 위에서 7번째 줄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6번째 줄. 쉽게 찾죠? 금방 글로 가세요. 글로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However, 그 문장에 1번이라고 씁니다. 선지 1번 내용이에요. 그러나 2008년도 결정에서 자, confirming, 개인의 권리를 확인해주는 결정이죠. 자, 무기를, 여기서 arms는 무기예요. 자, 무기를 keep하고 무기를 지니는 그런 개인의 권한, 개인의 권리를 확인해주는 결정에서 자, 법원이 자, 밑줄 그으세요. struck down. 자, 미국의 다시요. 워싱턴 DC의 법안을 뭐 했다? struck down 했다. 이게 strike down이란 말 있잖아요. strike down. 우리가 strike down을 알 가능성은 거의 없죠. 때려 맞춰야 돼요. 이런 구동사는. strike, 때린다. down, 밑으로 내려간다. 혹은 긍정의 의미하겠어요? 부정의 의미하겠어요? 보통은 부정의 느낌이 있겠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문장을 해석할 때 대략 법원에서 지금 위에서 7번째 줄하고 있어요. 자, 법원에서 워싱턴 DC의 법안을 struck down, 뭔가 뒤엎었다? 이런 느낌이겠죠. 됐죠? 자, 그래서 요거랑 동의어라는 걸 아셔요. 1번은 맞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걸 재진술이라고 해요. 항상 그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할 때 뭐 사실 뭐 인사혁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평가원도 그렇고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공인인증시험을 출제하는 모든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치불일치라든가 뭐 빈칸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선지를 구성할 때는 재진술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출제합니다. 지문에서 이런 내용 이렇게 선지에서 바꿔서 출제하는 거죠. 어휘력이 강한 사람만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볼까요? 2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Many gun advocates claim that owning guns is natural born right. 자, 많은 그 총옹호자들은 찬성론자들이죠. 자, 지금 보면은 advocate이라고 나왔죠.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은 중간 딱 보세요. 중간 딱 보셨나요? A number of gun advocates. 자, 찾았어요? 거기다 2번이라고 씁니다. A number of gun advocates. 찾았죠? 자, 그러면 거기 읽어보시면 수많은 총기 옹호자들은 간주한다. 뭐를요? 총기 소유를 birthright 밑줄 그으세요. birthright. 그걸 생득권이라고 합니다. 생득권. 낳았을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권리. 총기 소유는
그렇지, 이거. Natural born right.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방금 지문에 있던 걸 재진술하자면 이거예요. 지문에 있던 birthright. 이게 재진술.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Among the most developed nations. 자, 선진국 얘기 나오네. 선진국. 자, 선진국 사이에서 미국은 has the highest rate of gun homicide. 자, 미국은 가장 높은 총기 살인 사고율이 있다. 자, homicide. 살인 사고 한번 찾아볼까? 살인 사건? 살인 사건 어디 있나요? 네. 찾기 쉽습니다. 밑에서 6번째 줄. 밑에서 6번째 줄. 자, US also 찾았어요? US also 거기다 3번이라고 씁니다. 미국은 또한 가장 높은 homicide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기에 의한 살인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끝났네요. 뭐 3번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4번 남았죠? 4번 어딨냐? 자, 이건 직접 같이 찾아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The rate of gun homicide and other gun crimes in the US. 자, 비율인데 뭐의 비율이에요? 총기 살인 사건의 비율과 다른 어떤 그 총기 뭐였어요? 총기 crimes, 총기로 인한 그런 범죄의 비율. 어디에서? 미국에서 뭐 했다? 드랍했다. 선지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드랍이 아니라 increase라고 나와 있죠? 선지는 increase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는 거지. increase. 그래서 선지를 구성할 때 일치불이치 반대로 제시할 때가 대다수의 문제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 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 자, 11, 12번도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현장에서 풀 때 두 번째 페이지에서 원래 좀 압박이 있어야 하는데 두 번째 페이지가 좀 느슨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적 부담이 좀 덜 하면서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자, when is the payment due? 그러니까 너 언제까지가 지불 예정이냐? 이게 뭐 예정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you have to pay. 그러니까 지불 예정이 언제냐? You have to pay. 너 지불해야 된다? 다음 주까지. 그 다음 should I check this baggage in? 제가 이 가방을 체크인 해야 합니까? No, it's small. 작잖아요. 뭐 할 정도로? 비행기에 가지고 탈 정도로 작다. 그러니까 뭐 체크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When and where? 언제 그리고 어디서 만날까? Pick you up. 자, 이 pick up이 태우다예요. 그러니까 너 8시 반에 내 태우러 갈게. 뭐 다 괜찮은데요? I won the prize. 나 상 탔어. 쿠킹 컨테스트에서 상 탔어. I could have done it without you. 이게 could have pp라는 것이 could have pp가 뭐뭐 했을 수도 있다죠. 뭐뭐 했을 수도 있었는데 할 때 쓰는 거죠. 했을 수도 있었다. not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었을 것이다. without you. 야, 너 아니면 못했을 거야 라는 말이죠. 아니, 지금 우승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축하해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너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이건 오히려 A가 할 말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2번. Thank you for calling Royal Point Hotel Reservations Department. My name is Sam. How may I help you? 자, 뭐 해석 안 해도 되죠? Hello, I'd like to book a room. 나 지금 예약하고 싶습니다. We offer two room types. 자, 방의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류는 디럭스 룸이고요. 두 번째는 스위트 룸입니다. 질문 던지죠? 자, 이 글의 이 문제의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For one thing, 자, 첫 번째는 스위트 룸은 아주 크고요. In addition to a bedroom, 베드룸 이외에도 it has a kitchen이 있고요. living room, 거실이 있고요. 다이닝 룸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말하는 거 보니까 스위트 룸의 어떤 특징들을 말하고 있어요. 질문이 뭐였기에?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죠? 2번 room number가 무엇이죠?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이거네. 그 둘의 차이가 뭔가요?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는데 이 댐은 이거지. 디럭스 룸과 그 다음에 럭셔리 스위트 이 두 개를 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묻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어려운 거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 생활영어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지금까지 제가 생활영어, 문법, 어휘 다 설명했죠? 생활영어, 문법, 어휘, 즉 생문어가
항상 말하지만 이게 8분 내에 딱 끝내줘야 하는 것이고요. 8분 컷 해줘야지. 8분 컷을 해줘야 이런 독해에서 시간을 넉넉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13번 어려웠느냐? 틀리신 분들이 들으면 속상하겠지만 뭐 쉽습니다. 왜 쉽냐? 보세요. 이것만 봐도 알겠다. Advocates of homeschooling. 자, 보세요. 몇 줄 그으세요? Advocate은 찬성론자예요. 옹호론자, supporter. 자, 홈스쿨링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믿습니다. 뭐 안 읽으려고요 지금. 홈스쿨링, 자, 밑줄 그으세요. 자, 홈스쿨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읽으려고요. 자, 우선 앞에 A번 앞까지의 내용은 홈스쿨링을 뭐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들. A번 뒤쪽은 홈스쿨링을 뭐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 둘이 대조잖아요, 대조. 자, 2번 아니면 4번입니다. 됐죠? 실제로 저도 이렇게 풀었어요. 굉장히 빨리 풀렸었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찬반, 양이 딱 나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찬성론자라고 나왔으니까 좀 눈치가 좀 있어야겠죠. 일로 가서 혹시 반대론자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봤어야 됐죠. 그럼 엄청 빨리 풀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은 읽으나마나 어쨌든 뭐예요? 홈스쿨링을 반대하는 사람. 야, 홈스쿨링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자, 괜히 읽어서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So, several studies do. 자, do가 중간에 들어가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일부 연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뭘 보여주느냐? Home educated children appear to do just as well in terms of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s other students having spent more time in the comfort and security of their home with the guidance of parents 블라블라 나오겠죠? 자, 보세요. 좀 깁니다. 하지만 굳이 안 읽어도 내용은 알 수 있어요. 왜? 봐봐. 위에서는 홈스쿨링을 비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 읽으나마나 홈스쿨링 안 좋아요. 뻔하잖아. 근데 그러나가 나왔잖아. 근데 몇몇 연구가 보여줘. 뭐 읽으나마나 홈스쿨링 좋아요. 뻔하잖아. Home educated children, 집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 appear to do, 하는 것처럼 보인다. do well,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홈스쿨링 좋아요. 됐어요? 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 as가 동등비교. 자, as는 앞에 있는 as는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해석 안 할게요. appear to do well,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in terms of가 뭐뭐라는 점에서예요. 사회적, 정서적인 발전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보인다. 뒤에 있는 as를 뭐뭐만큼, 다른 학생들만큼이나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됐어요? 뭐 이 정도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내용 딱 읽어보니까 뭐 뒤에 아직 읽지 않았지만 읽으나마나 어쨌든 간에 뭐 홈스쿨링 좋아요. 효과 있어요? 뭐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그 다음 뭐 B번 뒤에 보지 뭐. Many critics, 반대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비판하는 사람들. 홈스쿨링 비판하는 사람들은 raised concern, 걱정을 제기했습니다. 마이너스를 제기했습니다. 방금 앞에서는 뭐 얘기했어요? 좋아요. 지금은 마이너스, 걱정, 우려를 표했다. 됐죠? 뭐에 대해서? 능력, 부모의 능력. 자신의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걱정을 표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역접할 때 쓰는 선지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2번, 4번이었나요? 2번, 4번? 자, 역접. 이것에도 불구하고. 괜찮네. 게다가를 쓰려면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도 플러스,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도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앞에가 플러스였거든요. 뭐에 대해서? 홈스쿨링에 대해서 플러스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마이너스 선언했잖아요.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죠. 답은 그래서 2번.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팁을 좀 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유형은 뭔가 찬성론자가 나오거나 반대론자가 나오거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그런 음양이 확실하게 갈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빠르게 A번 뒤에를 보세요.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혹시 반대론자가 있는지, 앞에서 플러스가 있는데 혹시 마이너스가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빨리 풀리게 되겠죠.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항상 이것의 전제는 뭐냐면 해석이 정확해야 돼요. 어휘와
해석이 받쳐주면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됐죠? 그 다음 14번.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work has become obsession. obsession 아세요? 이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work는 obsession이 되었다. 집착. 마이너스. It has caused. 자, 이런 야기했는데 burnout. 뜻이 뭐 중요해요? 결국엔 이거 얘기하는 거네. 야, 일은 obsession이 되었어. 마이너스. 세부적으로 펼쳐줄게. burnout하고 unhappiness하고 뭐 성별 간의 inequality를 낳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as 뭐 하면서 드르르르 하면서 뭐 안 좋은 내용 나오겠죠. but 하지만 방향 트네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현관펜 치세요. 여기다. 됐어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노동자들은 pushing back 하고 있다. push back. 이건 뭔 말이지? push back. 선생님 몰라요. 그러면 안 되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근거. but. 됐죠? 아까 위에 있던 obsession이랑 반대. 여러분 이걸 잘해요. 지금 혹시라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김선 선생님 왜 자꾸 해석을 단어 똑바로 안 불러줘? 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실전 가서 이 모든 단어 다 알았어요?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제가 흔히 숲유형이라고 하는 건데 숲유형. 전체 글의 흐름에 있어서 7, 80%에 대한 이해력만 있으면 돼요. 그 7, 80%의 필자의 핵심 메시지, 글의 주제만 잡으면 된다. 주제만 잡으면 되죠. 나중에 공부하세요. 번아웃 궁금하면 나중에 찾아보면 되지. 흐름만 잡으면 되잖아. 마이너스구나. 하지만 younger workers are가 pushing back 하고 있는데 뭐 벗이 있으니까 플러스겠구나. 이게 현실적인 거 아닌가? 그죠? 제가 뭐 뜻을 몰라서 안 적어주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 다음 more of them expect and demand flexibility. 그들 중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flexibility. 조금 뭐라고 할까 이거는? 융통성?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빡빡하게 공부란다. 빡빡하게 일했던 시절이 있다면 지금은 좀 약간 유연하게 융통성을 기대한다. 자, 이게 지금 요거랑 이제 재진수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말. 근데 이거를 좀 더 상술 부연하는 말.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융통성을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부연 설명으로 그 융통성이 뭐냐? paid leave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예요. 그럼 대략 봐보면 사실 뭐 원래 이런 부연 설명을 읽으나 마나이긴 한데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 볼게요. paid leave 이게 뭐예요? 유급 휴가예요. 예전 같으면 휴가가 어디 있어? 그래 휴가 가려면 그래 무급이다 가라. 지금은 유급 휴가. 그다음 휴가 시간도 막 넉넉하게 generous 관대하게. 뭐 일주일에 뭘 가냐? 한 달 갔다 와. 이런 식으로 generous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타들 뭐 이런 말들 다 읽어보시면 come in late 그러니까 뭐 늦게 출근하고 막 또 늦게 혹은 빨리 이제 퇴근하고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flexibility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 완전 obsession 융통성 없었다. 마이너스.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pushing back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로 밀어봤을 때 벗이 있으니까 플러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걸 요구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유연함이잖아요. 그 얘기에 부연 설명 두루루루. 오케이? 선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뭔가 예전과는 다른 유연함을 사람들이 요구한다. 그런 느낌이 가져야 돼. 1번 pay 월급이 왜 나와? obsession 나오면 안 되죠. increasing call 오케이 우선 얘 마음에 든다. advantage of life with long 아니죠? 자, 어떤 삶의 어떤 이점에 관한 게 아니고요. 어떤 긴 휴가의 어떤 삶의 이점 그런 이점을 막 나열한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요청. 콜이 여기서는 이게 아니라 요청이죠. 뭐에 대한 요청? 융통성에 대한 요청. 어디에서? 직장 내에서. 답은 3번이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그 별표해놨던 flexibility 거기다가 형광펜을 쳐놓으세요. flexibility. 됐죠? 자, 이제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이거는 그 생략 구문을 잘 활용하면 금방 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 제 강의에서 지금 순서별 이런 것들, 순서별 문장 끼워 넣기 이런 것들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지금 뭐 제가 공단기 런칭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 풀이법이 궁금하면 그 제 유튜브 채널 가서, 유튜브 채널이 김수환이라고 치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서 그 기출 분석을 통한 학습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빈칸 추론을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여러분 맨날 궁금해하는 게 학습법이잖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영상을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빈칸 추론, 순서별, 문장 끼워넣기, 주제 제목, 요지, 문법,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하면 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 원래 이제 결국엔 또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많으면 설명 안 하겠지만 런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명 짧게 드리면, 우선 연결사, 대명사, 지시어를 저는 연대지라고 합니다. 연대지. 첫 번째는 연대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연결사, 대명사, 지시어. 이게 없이는 문제 출제하기 힘듭니다.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A번에, 자, 첫 줄 보세요. 여기 지시어 보이세요? 그 다음 do 보이세요? 이게 그러나라는 연결사예요. 그러나. 그래서 연대지 이런 게 자주 있어요. 이걸 적극 활용하셔야고요. 그 다음 B번에 보시면 according to a new research there is가 봐봐요. 문법인데 원래 there be라는 기본 문법, 여기 주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얘가 지금 없어요. according to a new research there is 끝났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얘가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앞에서 언급되었으니까 굳이 두 번 말하지 않을게. 즉 생략 구문입니다. 그래서 B번 같은 경우에는 B번 맞나요 지금? 자, B번 같은 경우엔 there is로 끝났는데 앞에서 누군가를 찾아서 꽂아 넣어봤을 때 말이 딱 논리가 성립되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연대지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건 이제 기능어라고 해서 기능어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여러분이 능수능란하게 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냐면은 봐봐요. 박스가 있어. 자, 그 다음에 C로 연결된다고 칠게요. 그 다음 A하고 그럼 B가 남죠? 됐죠? 자, 잘 들어요? 자, 내용을 그냥 색깔로 칠할게요. C에서 마지막에서 형광펜으로 끝났어. 형광색으로 끝났어. 자, A는 시작 부분이 하얀색이고 B는 시작 부분이 형광색이에요. 자, 일종의 색깔론입니다. 색깔론. 이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만의 용어입니다. 색깔론. 얼마나 연대지와 색깔론을 잘 활용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C의 마지막이 형광색이야. 오케이? A의 첫 문장이 그냥 내용을 색깔로 비유하자면 하얀색이야. B의 첫 문장은 형광색이야. 이렇게 가라고. 됐죠? 이렇게 가는 거라고. 같은 내용, 유사한 내용을 말하고 있을 때 거기부터 연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다 그런 말 없습니다. 자연스럽긴 뭘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운 거는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다 모든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할게요. 과거 연구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은 experiencing frequent psychological stress, 심리학적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빈번한 심리학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can be a significant risk factor, 굉장히 큰 위험 요인 될 수 있대요. for 뭐에 대한 요인이 돼요? 뭐 이런 질환에 대한, 뭐 중요한 거 아니겠죠. 그러면 이런 질환은 뭐냐? 자, 얘는 증세다. 동격전매이고요. 영향을 끼치는. 자, 뭐에게 영향을 끼쳐요? 거의 절반. 그러니까 20살이 넘는 사람들의
거의 절반에게 영향 끼치는 그런 증상이다. 자, 핵심만 정리할게요. 일단 밑줄 그으세요.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자주 경험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선지를 봅니다. 선지에 보시면 선지 구성을 봤을 때 2개의 선지가 있는 경우를 먼저 읽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1, 2번은 A와 B 하나씩 시작하지만은 3, 4번은 C, C로 출발하니까 3번에 즉 C부터 먼저 읽는 것이 좋다는 거죠. C가 답이라는 게 아니라 C부터 읽으면 답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 확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보세요. one source, 한 가지의 원인, 뭐에? 빈번한 스트레스의 한 가지 원인. 잠깐만요. 여기다 색깔 형광 펜치입니다. 아까 위에서 스트레스 얘기했었죠. 빈번한 심리학적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의 첫 번째 원인은 뭐일 수 있냐면 driving, 운전이래요. 됐죠? 자, either 이거 either A or B겠지. either due to the stressors. 자, 이것 때문이거나 뭐와 연관된? 그렇지. 차 막히는 것으로 인한 stressors이기 때문이거나 혹은 불안감? 어떤 불안감? 자, 경험 없는 미숙한 그런 운전자를 동반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거나 할 수 있다. 자, 지금 여러분 C에서 저랑 얘기한 것은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의 첫 번째 원인일 수 있는 것, 즉 운전 얘기를 한 겁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 B로 갔을 때 느낌이 딱 와야 돼. 봐봐. 한 연구에 따르면 있다.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자, 여기 생략됐다라면 지금 생략된 건데 이 생략된 이 주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다? 뭐 운전이 있다는 거야? 연구에 따르면 운전이 있다.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느낌이 딱 있어요. 이거 CAB인데 이거 CAB인데 느낌이 이거 3번 아니야? 이거 3번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A를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그러나 does this mean? 자, 여기서 말하는 this라는 것은 앞 내용, 즉 C의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그러나 이것은 의미할까요? 대체로 의미할까요? 사람 보이세요? 자, 운전하는 사람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운전하는 사람이 are set to develop heart problems 심장병을 develop 한다는 걸 의미할까요? 혹은 is there is there a simple way? 잘 봐요. Is there 있을까요? 단순한 방법이 있을까요? Of easing the stress of driving 운전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 있을까요? According to new study, there is a way. There is a simple way. 이거 내가 네오박스 친 거 이게 어디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략 구문까지 완벽하게 활용을 하고 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문제 풀이에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아주 잘한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은 이제 무관한 문장 고르기인데요.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숨유형 중에서도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건 정말 잘 풉니다. 근데 무관한 문장만 풀면 참 여기에서 자꾸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주제, 제목, 요지보다는 더 어렵죠. 왜요? 주제, 제목, 요지는 아까도 제가 이제 여러분이 보여드린 것처럼 주제 문제예요. 하다가 해석됐어요. 됐어요. 막혀요.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나 넘어가요. 했어요. 막혀요. 어떻게 했어요? 저 넘어가요 그냥. 됐습니까? 근데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있잖아요. 됐어요. 막혀요? 넘어갈 수 있어요? 못 넘어가요. 그죠? 넘어갈 수 있어요? 막혔을 때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문장 이 4개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막히면 확신이 없어지면서 정답률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When the brain perceives a threat in the immediate surroundings,
뇌가 위협을 딱 인지할 때 어디에서? 주변, 그러니까 surroundings가 주변이죠. 가까운 주변에서 뭔가 위협을 딱 인지해. 뭔가 이게 느낌이 이상해. 촉이 이상해. 이러면 it initiates.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들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뭔가 뒤에서 느낌이 이상해. 뭐 귀신이 서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it initiates. 이게 start예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출발시키는 거예요. 뭐를? 복잡한 일련의 이벤트, 어떤 이벤트를 촉발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신체에서. 됐죠? 뭔가 귀신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이벤트가 딱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sense 보내는데 뭐를? 전기 신호를 보내죠. 자, 어디에? various glands. 우리가 이 glands가 분비샘 같은 걸 말하는데 모르겠다. 그죠? 다양한 어떤 glands에 막 전기 신호를 보내죠. glands가 뭔데? 동격 설명하죠. 다행이다. 이게 뭔지 모를까봐 딱 설명해 주네요. 선생님, 저 이것도 모르는데요? 그럼 문제죠. 이거 우리가 뭐 어떤 몸의 장기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자, 장기다. 장기는 뭐 하는 장기예요? 화학적 호르몬을 혈류로 내보내는, 릴리스 해주는 그런 장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lood quickly carries these hormones to other organs that are then prompted to do various things. 자, 혈액은 빠르게 나른다. 혈액이 뭘 날라요? 자, 이런 호르몬을 나르는데 다른 장기들로 나르죠. That 뭐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촉발되죠. 자, 뭐하도록? 다양한 것들을 하도록 촉발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걸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됐어요? 왜? 이제부터 상술 구현할 테니까 다양한 뭘 하는지를 설명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용 이해했습니까? 뭔가 위협을 느꼈을 때 생물학적 반응을 설명해 주는 글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들어본 것 같다. adrenal glands라는 것은 자,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신장 위에 있는 요 놈은요 pump out, 펌프질을 해내요. 아드레날린을. 됐어요? 아드레날린이 뭐냐면 동격 설명,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됐죠? 맞죠? 지금 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그 위협을 느꼈을 때 체내에서의 어떤 생물학적 반응을 말하는 거 맞잖아. 그 다음에 2번 adrenaline travels all over the body. 자, 그 아드레날린이 신체 전체를 이동해 다닙니다. doing 뭐 하면서? things 것들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해요? such as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방식대로 하자면 예를 들어서라고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잘 들어요. 나는 읽다가 멈출 거야. 어디서? 이거 생물학적 반응하는 거 맞네. 생물학적 반응의 내용이네 라는 게 나오면 멈출 거예요. 눈의 크기를 넓히고요. To be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건 모르겠네요. 그 다음 bumping heart faster.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고요. 뭐 한 거야 나 지금? 뛰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눈 커지게 하고 심장 빠르게 뛰게 만들고 뭐 읽을 필요 있나? 여기 읽으나마나 생물학적 반응 같아요. 그죠? 빨리 3번 봅시다. The whole process, 이 전체 과정은 is called 뭐라고 불리냐면은 자, 일단 내용 박스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경 지식으로 이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 보는 대다수의 학생들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고 있을 때는 이걸 몰랐을 거라고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합니다. 우리 모르잖아 이거 뭐야 이게? Because 왜냐하면 it prepares the body. 자, 신체를 대비시키기 때문이죠. Either A or B. 신체를 싸우게 하거나 혹은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fight, 이건 싸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flight, 나는 거, 도망가는 걸 말하는 거죠. 됐어요? 자, 다시 공부를 하고 있어. 뒤에서 뭔가 기운이 이상해. 귀신 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 신체 어떤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겠죠. 닭살 같은 게 막 돋거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귀신과 맞짱 뜰 것인가. 자, 그러한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걸 이제 뭐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한다는 거예요. Humans consciously, 인간은 의식적으로 통제하는데 그들의 글랜스를 통제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호르몬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갑자기 왜 호르몬 규제가 왜 나오죠? 지금 이 4번 선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글랜드라는 단어가 위에서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호르몬이라는 게 워낙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전체 핵심 아이디어를 놓친 상태에서 4번을 읽는다면 낚이기 쉬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되었든 간에 뭔가 위협을 느꼈을 때, 그랬을 때 생물학적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간이 의식적으로, 갑자기 의식은 왜 나오는지, 의식적으로 자신의, 이게 원래 분비샘인데 분비선을 왜 통제를 하며 호르몬의 배출을 규제한다는 말이 왜 나올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메인에서 벗어난 거죠. 그 다음 once the response, 자, 이런 것도 잘 활용하면 좋은 게, 여긴 밑줄이 안 가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여기 부분은 주제에서 벗어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오 박스 볼래요? Once the response, 여기는 response는 뭔지 눈치챘어요? 그렇지, 이건 거지. Fight or flight response, 이걸 말하는 거야. 아하, 일단 야 싸우자 아니면 도망가자, 이 반응이 시작되면 ignoring it is impossible, 시작되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라블라 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17번 문제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그 순서배열과 문제 풀이 방법이 완전 다른 건 아닌데요, 박스에 연대지가 있으면 참 좋아요. 문제 풀이하는 입장에서 참 좋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어차피 그 말이긴 하지만. 자, 근데 이건 연대지가 마땅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밑에 지문을 봤을 때 거기서 분명히 가다가 흐름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흐름이 끊긴다는 건 뭐냐면은 플러스 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갑자기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거나, 혹은 사건 전개가 갑자기 속도가 갑자기 전개가 빠르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의심을 해보고 박스를 넣어보시면 걔가 정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길 읽는 것은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맨 처음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읽어봤어야 하기 때문에 연대지 할 때 대명사 있구나 이렇게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희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이 밑에 지문이 있다 보면 희가 벌써부터 특이도 미주가 동그라미 돼 있네. 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희는 별 도움이 안 돼. 내용을 잡으셔야 돼, 이거는. 자, 읽어볼게요. 1903년도에 프렌치 케미니스트인 이 사람이 떨어뜨렸죠. 뭘 떨어뜨리면 유리 플래스크를 떨어뜨렸는데, 어느 날 어디에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broken, 깨졌죠. However, 근데 to the astonishment는 surprise. 자, 이게 이렇게 쓰이면 to 한 다음에 감정명사 하면은 뭐뭐 하게 도인지 아시죠? 그 화학자가 놀랍게도 the flask did not shatter. 잘 보세요. 이 플래스크가 산산조각이 안 난 거예요. 떨어뜨렸는데. But still retained. 하지만 여전히 보유하고 있더라. 뭐를? 대다수의 원래 형태를 보유하고 있더라. 이런 놀라운 발견한 겁니다. When he examined the flask, 그 사람이 그 플래스크를 살펴봤을 때, 자, he found, 그는 발견했죠. It contained, 그게 포함하고 있더라. 뭐를? film, 코팅이 있더라는 거예요. inside. 코팅이 딱 매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박살난 게 아니라는 거죠. residue. 자, 얘는 뭐냐면 이 코팅은 이제 잔여물인데 남아있는 잔여물이에요. From a solution, 용액. 뭐의 용액? 콜로디온? 나도 몰라요. 자, 저런 용액에서 남은 잔여물이래요. 플래스크가 포함하고 있던. 됐어요?
어쨌든 핵심 뭐라고? 얘가 안 깨진 게 다 이제 필름 코팅지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 He made a note of this unusual phenomenon. 그는 이러한 이상한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만, 잘 들어요? But thought no more of it. 하지만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써놓고 까먹은 거야. Until. 이게 뭐뭐 직전까지거든. 그냥까지 아니에요. 직전까지라고 해야 정확해요. 까지하고 직전하고 뭔 상관이에요? 뭐가 달라요? 나중에 제 수업 들으시면 거기 설명할게요. 자, 생각 안 했다. 뭐 하기 직전까지 생각 안 났어요? 몇 주 후에 when 그가 스토리를 읽은 거야. 어디에서? 신문에서. 뭐에 대한 스토리?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죠. 차 사고 속에 있던, 차 사고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를 읽을 때까지는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뭐 했는데요? Who were badly hurt. 엄청나게 다쳤죠. 자, 뭐에 의해서? Flying, 날아오는 windshield glass에서. 됐어요? 정리. 아까 보면 플라스크 있었는데 플라스크를 우연히 떨어뜨렸다가 깨지지 않은 거를 발견했죠. 노트를 해놨습니다. 근데 생각을 안 했어. 생각 안 하고 살았어. 이 이야기를 읽기 직전까지는 생각 못했다는 것은 신문을 읽고 나서야 이 현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 스토리가 뭔지 기억나죠? 이 스토리 뭔지 기억나죠? 차 사고 났는데 앞창이 깨져가지고 사람들 다치게 한 거죠. 오케이? 자, not long thereafter,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뭐에? 세계 최초의 안전 유리를 개발하는 것에, 생산하는 거에 성공했습니다. 봐봐, 갑자기 생산하잖아. 시간 정의가 갑자기 너무 빠르죠. 아니 갑자기 아까 그 스토리 읽었다며요. 그렇죠? 스토리 읽기 전까지는 이런 게 생각이 안 났다며 기록해둔 게. 근데 갑자기 생산해요. 시간 사건 정의가 갑자기 빠른 경우가 있어. 이때 박스를 읽어오면 자,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박스 볼게요. It was then. 그때 he remembered. 그는 기억해냈다. 그의 경험을 기억해냈다. 자, 뭐에 관련된 경험이에요? With a glass flask. 그렇죠. 그 glass flask 가지고 했던 경험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때서야. Just as quickly. 빠르게 그는 상상했죠. 뭘 상상했냐면은 special coating. 자, 보세요.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특별한 코팅지가 might be applied to a glass windshield. 특별한 코팅지가 차 앞유리에 적용될 수도 있겠구나.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량은 사고 났을 때 바로 깨지지 않잖아요. 됐죠? 쫙 갈라질 뿐이지. 앞에 그 안에 코팅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밑줄 그어놓은 내용이 보면은 이게 특별한 코팅지가 여기에 입혔다라는 내용을 보면 아까 4번에 보이는 요거 있죠? 밑줄 같은 색깔.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색깔론이에요. 같은 것끼리 묶자. 같은 것끼리 묶자. 됐죠? 그래서 답을 색깔론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은 선지가 또 이제 한글이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난이도는 쉬워질 것 같은데 숫자까지 있어요. 숫자, 고유명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문에서 빠르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에는 아예 숫자 80이 있기 때문에 지문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에 80foot 보이죠? 거기 문장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Because its main attraction. 자, 저랑 같이 볼까요, 여기? 자, 그 주요한 attraction, 관광 명소가 It's seaside, 해변가에 있는 바닷가 해안에 있는 old town이다. 얘는 둘러싸여 있는데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80피트의 중세시대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Dalmatian coast town은 does not observe, 관광객을 흡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 선지 볼게요. old town은 80피트 중세시대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괜찮네요. 자, 1번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한글 읽어보겠습니다. 자, 칠판 볼게요. 크루즈 배가 정박할 때면
많은 여행객들이 잠깐만요. 저기 이거는 올드타운도 올드타운이지만 크루즈라는 단어를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루즈 어디 있니?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when 보이죠? 자, 거기에 2번이라고 숫자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요. 2번. 자, when cruise ships are docked here. 자, 크루즈십이 정박할 때 a legion of tourists. 잠깐만요. 여긴 칠판 봐야겠네. 자, 크루즈십이 정박할 때 the legion 모를 것이고 of tourists. 투어리스트들이 turn old town. 그러니까 얘가 정박하게 되면 관광객은 얘를 into 뭘로 바꾼다고요? turn A into B가 이제 A를 B로 바꾸는 거니까 바꿔버린다. 이거 모르고요. 탱크탑 관광객으로 바꿔버린다. 뭐 하는? marching down 행진하는 어딜 따라서 그 마을에 이거 아세요? 석회석? 뭐 모르면 돌덩이지 뭐. 자, 돌덩이로 블랭킷된 길거리를 marching down 하는 관광객으로 바꿔버린다. 잠깐만 좀 정리 다시 해볼게요. 배 정박해. 그러면 관광객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객이 이 마을을 탱크탑 뭐 입고 있는 관광객으로 뭐 바꿔버리나 보죠? 여기 관광객은 뭐 하는데요? marching down 막 이렇게 행렬을 해요. 어디를? 이 마을의 길거리를. 대략 이런 말 같은데? 크루즈가 정박하면 많은 여행객이 올드타운 거리를 활보한다. 괜찮네요. 그 다음에 3번 두브로브닉. 이거 크로아티아 수도였나? 어쨌든 뭐 두브로브닉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크루즈 여행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두브로브닉 여기 있다. 두브로브닉 도시가 has been proactive 능동적이다. 이건 알잖아. 능동적인. 프로는 뭐 이제 앞으로 원래 프로가 앞으로란 말이거든요. 앞으로 쭉쭉 나간다 할 때 앞으로. 그러니까 뭔가 능동적인데 앞으로 뚝뚝 치고 나가는 뭐 진취적인 느낌이겠네요. 진취적인 느낌. 그러면 두브로브닉 이 도시는 진취적이 왔어요. 어디에서? In trying to curb cruise ship tourism. 요 정도는 알겠지? curb 아세요? 억제하다. 크루즈십 투어리즘을 억제하려고 노력해왔다. 억제. 에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혹시라도 이 문제 틀렸다면 curb 모르신 거 아닙니까? curb. 자, 4번의 내용은 바로 이제 다음 문장인 to make matters worse. 거기가 이제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고요. 자, 4번 역시 뭐 이상이 없다는 거. 자, 이제 몇 번인가요? 19번? 자, 19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 자, 생명체가 살아있을 때 it takes in carbon dioxide. 생명체가 살아있으면요, 생명체는 이산화탄소를 take in, 흡수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from air around it. 주변에 있는 공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쑥쑥 흡수해요. Most of that carbon dioxide, 대다수의 이산화탄소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구성되어 있어요. 뭘로? be made of가 구성되다니까. carbon 12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하지만 tiny portion, 작은 부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뭘로? carbon 14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12고요. carbon 12. tiny, 작은 부분이 carbon 14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So,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 포함하고 있는데 뭘 포함하냐면은 아주 작은 양의 radioactive carbon 14을 포함하고 있대요. 다시.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주 작은 양의 뭐 방사성인가? 몰라. 자, carbon 14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내용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a detector, 감지기인데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유기체 옆에 있는 감지기는 기록하죠. 뭘요? radiation이라는 거를 기록합니다. given up, 발산된, 뭐에 의해서? carbon 14에 의해서 발산된 radiation을 감지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카본 14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이제 발산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when the organism dies. 잘 봐요. 방금은 뭐라고 했냐면 살아있을 때였지. living, dies. 반대야. 자, 생명체가 죽어. 이러면 in no longer 더 이상은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흡수하지 않죠. 아까 take in이란 말 나왔잖아. 첫 줄. 살아있을 때는 take in 한다. 흡수. 이산화탄소. 죽어. 더 이상 흡수 안 해요. 그러면 체내에는 그 생명체 체내에는 카본 14, 12 다 없어요. 사라지겠죠. 뻔할 거 아닙니까? No new carbon 14 is added. 그 어떠한 새로운 카본 14이 추가되지 않죠. old carbon 14. 그럼 기존에 있던 카본 14는 천천히 decay 되죠. decay라는 것은 뭐라 하죠? 부패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거지. 천천히 사라집니다. into 그래서 뭘로 바뀌어요? nitrogen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 그 카본 14의 양은 자, 힌트. 천천히 이걸 꽂아 넣으면 되겠네. decay.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소 쪽이 돼야 돼. 감소. 선지 볼게요. 1번과 3번만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할게요. 어디로 할까? 여기. The amount of carbon 14 radiation detected for organism. 저 그 carbon 14의 양 감지된. 자, 생명체에게 감지된 carbon 14의 양은 척도가 돼요. 척도. 따라서 척도가 된다. 뭐의 척도? 얼마나 오랫동안 그 오르가니즘이 일했느냐. 다시 여러분 카본 14이 있으면 걔는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살아있다면 카본 14이 있을 것이고 죽었다면 카본 14이 점차적으로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카본 14의 양은 척도가 되는 거지. 얼마나 오랫동안 얘가 죽었는지, 그러니까 죽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죠. 죽었다면은 죽은 지가 오래됐다면 카본 14는 점차적으로 감소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선지에 지금 남은 게 1번과 3번 중에서 3번 productive 생산적인 말도 안 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죽은 상태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국가적 문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All creatures past and present either have gone or will go extinct. 자, 모든 생명체는 과거나 현재의 생명체는 either A or B죠. 모든 생명체는 사라지거나 혹은 go extinct, 사라질 것이다. extinct는 멸종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사라져 왔거나 앞으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각각의 각각의 그 종이 vanish 하면서 사라져 오면서 over 지난 300만 년에 걸쳐서 사라져 오면서 새로운 종도 불가피하게 appeared 등장했다. 자, 새로운 종의 등장. 형광펜 주세요. appeared. 등장해가지고 그것들을 대체하고, 즉 낡은 종을 대체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자원들을 exploit, 이제 이용을 했죠. 자, from only a few, 극소수의 아주 단순한 그 유기체로부터 a great number of complex multicellular forms evolved.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그런 그 유기체로부터 a great number of 엄청나게 많은 복잡하고 다세포 멀티, 셀이니까 다세포의 형태가 진화해왔다. 잘 봐요. 난 지금 반복이 느껴져서 그래. 옛날에 있던 그 종들이 각각의 종이 막 사라지죠. A라는 종, B라는 종, C라는 종이 사라져. 그러면 새로운 종 D, E, F라는 종이 다시 나타나요. 몇 줄? 형광펜. 자, 그 다음에 아주 극소수의 이런 단순한 organisms로부터 나오는 게 또 뭐냐면은 자, 몇 줄?
엄청나게 많은 복잡하고 다세포의 그런 생명체가 진화되는 거예요. Over this immense period, 엄청난 기간 동안. 자, 이러한 새로운 종의 기원은 which, 자, 부연 설명, 콤마 좀 건너뛰읍시다. 자, 뭐 이것은 뭐 이제 다윈은 뭐 미스테리 중에서 미스테리라고 뭐 이제 얘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문제 풀이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런 생명체의 기원은 자연 과정이다. 자, 뭐의 과정이에요? 스페시에이션의 과정이다. 여러분이 뭐 스페시에이션 알겠습니까? 뭐 종의 분화, 뭐 종의 분화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냅두고 자연 과정이다. 자, 뭐에 담당하는 이러한, 자, 여기서 this라고 나오잖아. this. 자, 이러한 놀라운 빈칸을 만들어내는, 지금까지 말하면 this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this의 힌트는 어디? 앞 내용에서 찾아야죠. 이러한 놀라운 뭐가 있었어요 위에서? 옛날 그러니까 낡은 종은 좀 그렇고 기존의 종이 사라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개체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수가 그냥 절대적 감소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기존의 종이 사라져. 새로운 종이 추가돼. 엄청나게 많은 복잡하고 다세포의 종이 진화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뭐예요? 그래요. 어떤 뭐 종의 종의 어떤 다양성이 나왔잖아. 됐죠? 그 인간이 함께 이 지구와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뭔가 선지에는 어떤 그 다양한 느낌이 골라줘야고요. 그러면 선지에서 골라보면, 자, 1번 생물학자들의 기법, 기술, 절대 아니죠? 생물학자가 왜 나옵니까? 2번 diversity, 형광 펜치입니다.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들의 다양성, 아주 좋아요. 이 다양성이란 말 자체가 아까 위에서 여러분이 밑줄 그었던 뭐 new ones appeared, 그 다음 뭐 a great number of complex, 복잡하고 multicellular forms evolved, 그런 말을 통해서 다양성이 형성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 3번 멸종된 어떤 그 생명체의 어떤 그 목록, 그러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 collection 4번 멸종위기에 처한 그런 종의 어떤 모음, 역시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번까지 문항 해설을 끝 마쳤고요.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2020년에 시행되었던 이 국가직 문제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혹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혹시 시험을 보실 분들은 2021년을 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교훈이 되었으면, 그런 어떤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데서 중요한 어떤 그 스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출학습법 영상이 있어요. 마지막 말 다시 할게요. 마지막 말.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번까지 다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2020년 국가직 시험은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평이한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을 보신 분들은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제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2020년 국가직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